중국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삼황, 오제. 오제. 그쵸? 삼왕. 유명한 삼왕 세 명. 시셔. 기, 신농. 그쵸? 그리고 한국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면 중국인들한테는 예. 황제라고 불리는 예, 오제 으뜸되는 임금이라고. 여기서 황제에서 황은 무슨 황자? 누를 황자. 그래, 맞아요. 빨리 와. 덤벼. 황화의 황을 상징하죠. 자주 가요. 자, 그래서 이 황제, 네, 일찍 와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네. 자, 봐봐. 중화민족의 시조로 추앙되는 인물이고, 우리 지금 2025년 이렇게 연도 표기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그 한자로 연도를 표기했다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를 십간, 그리고 12마리의 신성한 동물들을 12지 해서 십간과 12지, 간지라고 했죠? 네. 그 십간과 12지 이거 최소 공배수가 몇이라 그랬어요? 60. 60이라 그랬어요. 120이라 그러면 안 돼요. 60이죠? 그렇게 해서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가지고 자, 이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몇 년마다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60살 먹은 거를 뭐라고 했죠? 나이로? 환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처럼 예전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의학 이런 게 발달이 안 돼서 지금은 뭐 아픈 거 웬만한 거는 병원 자주 다니면은 치료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병원이 어디 있어요? 뭐 아프면은 막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건강검진 이런 거 들어봤죠? 선생님도 건강검진 30대 들어서 세 번인가 받아봤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불과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 90년대만 해도 어 진짜 60도 못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건강검진 잘 안 받으면은 그쵸. 지금 너희 나이 때 이제 막 한창 건강해가지고 장기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형성이 되고 건강해지는 단계인데 20대를 넘어가면 이게 다 형성이 됐죠. 그럼 이제 나빠지. 그쵸. 근데 거기다가 막 또 예전 사람들은 꼭 모이기만 하면 술을 또 많이 마셨어요. 그래도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절제 안 하고 그런 것들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들이 금방 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20대 때도 많이 그랬죠. 대학교나 이런 데 신입생 환영회 이런 데 가면은 술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무슨 뭐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신입생 환영회랍시고 막 먹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옛날에는 좀 약했고 그래서 아무튼 어, 근데, 이 예. 빠져.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수명이 사람들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60살만 넘어도 환갑이라 그래서 잔치를 해줬다. 자, 전욱, 제국, 그리고 오제 중에서 또 중요한 두 명의 임금, 요와 순. 그래서 왜 아주 정치가 잘 되고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동양에서는 얘기를 해요. 요와 순이 다스렸던 시대. 그래서 앞으로 너희 이제 뭐 국어나 뭐 그 밖에 뭐 문학이나 여러 이제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요순 시절 같다 이러면은 아, 이 시대가 지금 평화로운 시절이구나라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네. 자, 요임금은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도 현명한 그쵸. 계모랑 배다른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효도를 다했던 현명했던 순에게 임금자리를 줬죠. 자, 순은 황하물이 넘칠 때 황하물을 잘 다스렸던 누구한테? 우라는 사람한테 임금자리를 또 물려줬죠.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한테 임금자리 물려주는 걸 두 글자로 제
두 글자로 그 수영 선수야. 선양이라고 하죠. 선양. 선양. 뭐라고 한다고요? 양. 선양. 자, 순임금이 우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줬어요. 우는 뭘 잘했다고요? 네, 황하무를 잘 다스렸다 그랬죠. 뭐 기록에 의하면은 우는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13년 동안 자기, 네, 그렇죠. 강가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어디 넘치나, 저 어디다 뚝을 쌓아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이 근처에 있는데도 13년 동안 자기 집을 안 들어갔대요. 그럼 어디서 집은 낫지 않을까? 계속 불철주야 밖에서 지낸 거죠. 원래 이렇게 해서 황한 물이 넘치는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자, 이제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 넘치게 하는 또 좋은 방법. 네, 파란색. 예. 물길을 만들어서 배수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다 배수로를 잘 뚫어 놓기만 하면 대박이죠. 네. 개이득이죠. 자, 이 개이득하는 행동을 9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9곳에 도시가 생기고 마을이 생겼어요. 그 지역에 농사가 잘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마을에는 물이 통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썼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내천사죠. 시냇물 뜻하죠? 자, 여기에 점 찍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가 뚫어놨던 물길이 있던 곳에 마을이 큰 도시가 9개 생겼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다? 우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행정구역은 몇 주? 우주.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뭐예요? 끝에 강원 도죠. 몇 도? 아이고. 8도죠, 8도. 중국은 몇 주? 9주예요, 9주. 자, 그리고 9주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청동을 모아가지고 우임금한테 줬단 말이에요. 우임금은 그 청동을 녹여서 큰 솥을 만들었다 그랬죠? 솥을 뜻한 한자가 정이라 그랬죠. 이 정을 무슨 정? 구정. 임금을 상징하는 솥이에요. 구정. 그리고 또 임금을 상징하는 도장. 옥새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구정과 뭐? 자, 우, 설명의 구정이라는데 그 달라요. 한자가 다르죠. 여기서 따온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구정은 달력을 의미해요. 신정 구정, 그거는. 자, 봐봐요. 하나라가 400년을 잘 이어갔어요. 근데 해가 뜨면은 지게 마련이죠? 하나라도 그 그래프 곡선을 결국은 이제 꺾인 그래프로 가게 되는데, 자, 하나라 궁궐에 용이 두 마리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용은 신화적인 얘기죠. 삼국 사기에도 봐봐, 선생님 봐봐. 임금이 죽기 전에 용이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용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나오고 나서 얼마 있어서 임금이 죽어요. 그러니까 용이 나타났다는 거는 뭐 특정한 경우 막 용이 어디로 승천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적인 경우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좋지 않은 기록인 경우가 많아요. 그 용이 지금 현재 있는 임금의 라이벌이라던가 어, 그런 것들로 이제 묘사가 된 거를 이제 신화적으로 이렇게 용이라고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라 궁궐에 두 마리 이제 검은 용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용이 뭘 흘렸다 그랬죠? 침을 흘렸다 그랬죠? 그 침을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침을 상자에다 보관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라는 그 전형적인 폭군, 술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걸왕이라는 왕이 정치를 잘 안 했어요. 보물 쌓아놓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말희라는 여자 끼고 놀다가 탕이라는 네, 상족을 다스리는 네, 상족을 다스렸던 탕에게 공격을 받아서 하나라가 멸망하죠. 자, 하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나라가 상나라. 상나라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은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은 지역에 은나라 유적이나 유물들이 폐허처럼 남아있어서 은허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은허 지역에 한약방 운영하는 사람이 한약 재료로 왕골이라고 부르는 거 갈아가지고 이제 한약 재료 이렇게 잔뜩 모아놨는데, 그쵸. 거북이 등껍질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문? 갑골문이죠. 하나라까지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기록은 돼 있지만 하나라 때 유적이나 유물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란 말이에요. 아직 입증이 안 된 왕조예요. 자, 근데 상나라 때 임금이 정치할 때 중요한 일 결정할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내고 난 기록을 거북이 등껍질에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상나라 때 쓰던 물건들이 그 발견이 됐고 거기 나와 있는 기록과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이 딱 맞는 게 있어서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는 역사상 최초의 왕조라 그랬죠? 네, 이제 실제가 입증된 왕조예요. 자, 근데 그 상나라도 잘 나가요. 잘 나가다가, 그쵸. 좀, 그, 무능, 이죠. 네. 이죠. 상나라에 주라는 왕이 등장했어요. 주왕. 이 주왕은 술을 좋아했고, 달기란 여자를 좋아했죠? 자, 이 달기를 가리키는 사자성어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단순, 무시. 호치. 이게 단이 무슨 단자일까요? 너 일편단심이라고 들어봤어요? 일편단심. 어? 뭐라고? 일편이 뭘까? 일편. 한 조각. 단은 뭘까? 단. 일편단심을 보통, 그치, 마음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죠. 단은 붉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트를 보통 어떤 색깔로 표현해요?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단은 붉을 단자인데 여기서 지금 단은 무슨 단자? 수는 무슨 순자일까요? 입술 순자예요. 붉은 입술. 붉은 입술. 자, 치는 무슨 치자일까? 입술 안에 있는 거.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은 짐승한테 하는 표현이고 사람한테 이라고 하죠. 치아란 말이에요. 호는 뭘까요? 무서워. 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무서워. 그런 이 그거에도 천천히 하고 있어요. 붉은 입술에 가지런한 치아. 지금으로 치면 예쁜 아이돌? 뭐 예쁜 연예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보통은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됐어요. 예쁘지가 않은데 입술 예쁘다가 그렇게 많이 자, 눈동자도 아주 이뻤다 그래요. 이게 이 달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미인, 네, 너희들처럼 여기 다들 있는 여학생들처럼, 네. 네, 다 예쁜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달기를 총애했어요. 너희들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자가 지금 선생님 나이가 되면 좀 이성이 발달해요. 그리고 감정은 조금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들어주지 않아요. 젊을 때는 안 들어줘. 근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20대 때는 그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자라면은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남자들 다 그렇게 돼요. 다 퍼주게 돼요. 네. 그럼 여자는 자, 그렇게 해서 퍼주는데 이 주왕이 달기한테 퍼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백성들 괴롭혀가지고 다 이제 보물창고에다가 그 비싼 보물들 모아놓고 달기한테는 계속 명품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 그리고 술 마시고 노는데, 자, 술 마시고 사람 불러서 술 갖고 오는 거 귀찮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 술로 가득 채웠다 그랬지. 그쵸. 그리고, 자, 고기를 매달아서 숲처럼 만들어 놨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임금이 그리고 정치를 똑바로 안 하니까 옆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다 끔찍하게 죽였다 그랬죠? 예. 뭐 기름 바른 구리기둥을 만들어서 거기 지나가게 했는데 떨어지면은 그 아래 불바다에 떨어지게끔 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혹은 말 안 듣는 사람들 죽여서 쥐포나 육포를 만들었다 그랬죠? 너무너무 끔찍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 봐봐. 자, 이렇게 은나라 주왕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을 때 그 은나라 서쪽에 주라는 땅이 있었어요. 주. 이 주라는 땅을 다스리던 임금이 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창. 아, 성은 희씨였어요. 무슨 창? 희창. 희창은 서쪽의 임금님, 서쪽의 어르신이라는 뜻의 서백이라고 불렸어요. 백은 어르신, 임금 이런 뜻이에요. 서백, 창. 서백은 일종의 별명이라고 보면 되고 창이 이름이에요. 성은 뭐라고요? 희씨예요. 자, 희창이 주왕이 나쁜 짓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랬죠? 자, 근데 항상 사람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한숨 쉰 거를 누군가 들어가지고 주왕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아니죠. 다른 지역에, 주라는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희창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주왕한테 이걸 꼬질러 바친 거예요. 한숨 쉬는 걸 듣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왕은 희창을 잡아다가 가둬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희창의 충성스러운 두 아들, 고와 발. 희고와 희발인데 고는 역시 어른자 백자를 써가지고 배급고. 그리고 희고 희발. 근데 배급고라고도 불린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주왕을 찾아갔다 그랬죠? 근데 주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큰아들을 죽여서 죽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거를 희창한테 먹게 했다 그랬죠? 희창은 이걸 알면서도 먹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희창은 이제 원한을 품고 간신히 풀려서 다시 자기가 다스리는 주라는 땅으로 가요. 자, 이 주왕은 아무튼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전설 속에 이제 등장하는 그 용맹한 무사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용맹한 무사 중에 하나가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앙레라는 사람이에요. 앙레. 혹시 삼국지 본 사람 있어요? 삼국지 본 적 있어요? 어. 조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조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조조가 장수라는 적을 쳐들어가서 이긴 다음에 그 장수가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장수예요, 장수. 근데 그 사람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장수 죽은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죠. 그 형수랑 얼레리 꼴레리 했어요. 조조가. 자, 이미 패배시킨 사람의 여자와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근데, 자,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패배한 사람 쪽에서는 성까지 다 문도 열어주고 항복했는데 당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조조가 술 마시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장수를 비롯한 여러 장수를 비롯한 그 장군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조조를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조조가 죽을 뻔했는데 조조의 충성스러운 부하 전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전위가 당시 이제 무기도 없었는데 맨손으로 조조에게 덤벼드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조조를 피신시킨 다음에 몸에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죽어요. 이 전위의 용맹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예전파 마동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위의 별명이 뭐였다? 앙레였어요. 앙레. 뭐 삼국지에 나온 얘기니까 소설적인 얘기죠. 자, 앙레 전위.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얘기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백창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굉장히 슬픔에 빠진 상태로 주라는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그 주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다스리고 하는데, 자, 계속 자기 맏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펐죠? 자, 그래서 맏아들 원수를 갚으려고 보니까, 자, 그 나라가 크고 부강해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군사 또, 돈. 군사는 누가 조련해? 장군, 사람이 조련하죠? 인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서백창이 인재를 수소문한 끝에 그 주라는 땅에 위수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위수가에서 낚시하고 있던 70대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그치. 근데 그 할아버지 성이 강씨였죠. 자,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낚시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뒤에서 기다리다가 낚시를 끝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서백창이 그 강씨한테 갔죠.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이제 신복으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강태공. 자, 서백창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기 전에 강태공을 얻었죠. 그래서 뛰어난 강태공이 그 서백창이 다스리던 주라는 지역을 굉장히 뭐랄까, 부강하게 만들어요. 네, 강태국은 70대 할아버지였잖아. 네. 어. 강태국이 언제 죽었니? 근데 강태공이 80이 넘게 살았어요. 오? 진짜 장수였네. 네, 장수했죠. 자, 그리고 서백창이 죽고, 서백창의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발이었죠, 발. 그 발이 임금이 돼요. 이 사람이 휘발이 임금이 되는데, 발은, 네, 못 갚았죠. 네. 자, 휘발은 이제 형의 원수,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 땅, 그 주라는 땅 이름을 따가지고 주나라를 세워요. 자, 이제 상나라에 맞서 싸워서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 주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나라의 초대 임금 히발은 싸울 무자, 무왕이라고 부르고 자기 아버지 서백창은 뭐라고 불렸다? 창왕. 글 잘 쓰고 정치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쓰죠. 이거 뭐예요? 문왕이에요. 아. 자, 서백창을 뭐라고 한다고? 무슨 왕? 문왕. 히발은? 와. 와, 무리시오. 자,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세운 다음에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자, 많은 상나라, 은나라 주왕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왕을 이제 쫓아왔는데, 자, 무왕이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일단은 돌아가자. 아직은 저 주왕이 힘이 세니까 일단은 우리 힘을 좀 더 모으자 해서 잠깐 그 주왕을 타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사람들이 흩어져요. 자, 흩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흘렀는데 그 달기를 예뻐했던 주왕이 정치를 잘했을까 계속 못했을까? 해, 소위 말하는 막장 행동들을 계속해요. 자, 이 주왕이 계속 정치를 못하니까 비간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간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주왕이 어떻게 했을까? 자, 뛰어난 사람,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비간이 잘난 척하면서 나를 가르치려는 걸 보니까 성인임에 틀림이 없다. 저놈의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확인해봐라. 자, 산채로 비간의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내보죠. 자, 그렇게 해서 비간이 죽어요. 자, 그리고 주왕의 배다른 형이었던 미자라는 사람도 이 비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왕을 떠나버려요.
자, 미자는 떠나고, 그리고 기자라는 또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비간이라는 사람이 심장이 꺼내져서 죽는 걸 보고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저 노예로 이렇게 숨어 살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무던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좋았던 주왕이 이걸 알아채서 기자도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충신들이나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떠나게 하거나 가뒀다 그랬죠?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우리 히발, 무왕이 이제 마침내 군사를 다시 일으켜요. 그쵸,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태공망의 도움,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상나라 수도를 쳐들어가요. 자, 상나라 수도 근처에 있었던 곳이 목야라는 곳이에요. 이 목야에서 주나라와 상나라 간에 큰 전투가 벌어져요. 승자는 주나라가 승리를 하죠. 근데 이때 봐봐. 그 히발, 그러니까 무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상나라 주왕 옆에서 상나라 주왕의 총기를 어지럽히는 나쁜 여자가 있다. 단수노치 누구? 달기라는 여자. 너희 새벽을 알리는 닭은 어느 닭이에요? 수탉이죠? 암탉이 울어요? 새벽에 암탉이 울지 않죠? 수탉이 운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남겨요. 지금 저 암탉이 주나라에서 계속 상나라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상나라는 망할 거야, 은나라는. 암탉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망한다. 암컷 빈자예요. 개, 닭개자예요. 지, 신. 자, 암탉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망한다. 여기서 암탉은 누굴 상징한다? 닭이. 변호사가 네, 어떤 사람이 변호사 된다 했을 때 암탉이 새벽에 울면 망한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태영 변호사가 암탉이 새벽에 울면 애를 낳는 거였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암탉은 새벽에 울었고, 결국은 주나라는 암탉이 실제로 새벽에 운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발이 이끄는 군대가 상나라 수도를 쳐들어갔어요. 자, 상나라 주왕은 끝까지 저 히발한테는 내가 무왕한테 항복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보물을 잔뜩 모아놓은 녹대라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녹대라는 높은 창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녹대에 불을 지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달기는 이제 주나라 군대가 와서 무왕이 목숨을 빼앗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은나라를 어지럽혔던 달기와 주왕은 목숨을 잃게 된다. 달기 되지. 자, 봐봐.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릴 때 주나라 무왕 혼자 힘으로 무너뜨렸다. OX? X예요. 상나라에 반발하는 여러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주나라 무왕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나라 무왕과 함께 상나라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투 혹은 전쟁에서 일종의 그 실적을 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을 세웠다고 하죠. 지금 얘기를 다 해버렸네. 공을 세웠다고 하죠. 공을 세운 신하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신들이라고 하죠. 중국이 땅덩어리가 좁아요, 넓어요? 엄청 넓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상나라 주왕이 저기 선생님 봐. 주왕이 아니 말이 꼬였다.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땅을 주면서 너 이 지역 다스려 하고 임명한단 말이에요. 자, 봐봐. 이거 무슨 한자죠? 이거 무슨 한자예요? 또 아니. 흑토적 토. 흑이 두 개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엉뚱하토. 마디촌이죠. 요거 마을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흑과 마을이에요. 흑과 마을. 이거 뭐예요? 땅을 의미하자 땅. 자, 상나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과 마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자, 나를 부르고. 이거 무슨 자죠?
세울 건자죠. 자, 요거는 임명하다란 뜻의 봉이고, 요거는 세울 건자란 말이에요. 자, 공신들을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게 무슨 제도? 봉건제도라고. 자, 71명의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자, 이 중에서 53명이 희씨였어요, 희씨. 그러니까 희발의 형제나 친척들이었단 말이야. 53명이 누구였다고? 왕족이었다고. 그리고 18명은 공신들이었어요. 공을 세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71명에게 땅을 줬는데, 자, 이 71명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잘 봐요. 잘 봐. 집중해. 제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제후. 자, 제후는 이게 합성어예요. 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뜻해요. 여러 가지. 여러 명, 여러 가지를 뜻해요. 그럼 후는 뭐냐면은 이것도 왕보단 아래지만 임금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봐봐. 이 후는 안에 여기 또 등급이 있는데 5등급이 있어요. 자, 공, 후, 백, 자, 남. 공장, 백장, 시장, 공장. 자, 맞아. 이 공후 백자 남 중에서 그러니까 이 71명이 공이나 후나 백이나 자나 남이라는 자귀를 받았어요. 여기서 자귀라는 얘기 자꾸 어려운 한자가 나오는데 미안해. 자, 자귀라는 한을 받는데 이 작은 무슨 작자냐면 술잔을 뜻하는 한자예요. 자, 선생님 봐봐. 자, 너 이 지역 다스려 하고 제후로 임명할 때 술잔을 줘요. 청동으로 만든 술잔을. 그 술잔에 제후의 등급이나 이런 게 써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임명장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작위라고 한다고. 근데 그 5자위, 지금 자위가 몇 개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5등작이라 그래요. 자, 5등작에서 제일 높은 걸 뭐예요? 공이죠, 공. 공이 제일 높죠? 그 다음이 후가 높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백, 그 다음이 자, 그 다음이 자, 어떤 게 숫자가 제일 많았을까요? 자, 후가 제일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등작을 대표하는 칭호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는 이 여러 5등작 중에서 제일 많은 후작의 자기가 많기 때문에 제후라고 불리게 됐다고. 71명이. 알겠어요? 자, 이 71명은 술잔을 받으면서 더불어서 뭘 받았다고요? 흙과 마을이라고 그랬죠. 뭘 받았다고? 한 글자로 뭐예요? 땅을 받았다고. 그 땅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 봉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땅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세울 건자, 건. 그래서 봉건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제도다? 봉건 제도다. 자, 무왕이 통일하고 나서 3년 만에 죽어요. 자, 일설에 의하면은 20대 후반에 죽었다 그래요. 무슨 병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찍 죽었죠. 자, 무왕이 죽고 어린 아들 희송이 즉위해. 희송. 희송. 이 희송은 일설에 의하면 즉위했을 때 나이가 10살이 안 됐다 그래요. 네. 자, 나이 10살이 안 됐으면 1, 2학년이죠. 희송이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주나라의 2대왕 누구? 성왕입니다. 자, 임금이 이렇게 어리면 정치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임금이 어릴 때 임금 대신에 경험치가 많거나 혹은 임금이랑 같은 피가 섞여 있는 친척이나 사촌, 형제들이 대신 정치를 하기도 해요. 자, 이거를 두 글자로 섭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섭정.
그리고 지금 현석이가 얘기를 잘했는데 뭐라고도 부른다? 대리청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조선시대에는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누가 대신 대리청정 확정했죠? 그건 나중 일이고 보통은 어머니. 왕실에서 그치 할머니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가장 큰 어른이면서 그 여자 어른이 보통 대리청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는 남자랑 여자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는 거를 굉장히 그렇죠.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왕실의 할머니가 신하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 블라인드를 털은 거죠. 블라인드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 블라인드를 뭐라고 한다? 발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발? 발. 그 발을 한자로 렴이라고 하는데 수렴 청정이라고도 불렀어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때. 아무튼, 자, 다시 봐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공, 단, 시단, 소담. 시단이 대신 정치하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주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주라는 지역을 다스린 제후공이라는 뜻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주공 희단. 근데 주공단이라고 하죠. 이 희단은 시발의 동생이에요. 시발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 넷째 동생이란 말이야. 예, 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홉 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다 주공 희단이 대신 정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 봐봐. 아까 그 낚시질 했던 사람, 이름이 아까 강상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제라는 강이 흘렀어요. 제수라는 강가의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 자, 그래서 그 제라는 지역에 땅을 받고 그 지역에 제후가 되는데, 자, 공이라는 자기를 받고, 이 공이라는 자기를 받았고, 이제 크다라는 뜻을 써가지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강태공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강태공이 받은 땅이 제라는 그 강가에 있었다고 그랬죠? 강태공을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 제나라의 태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나라 하면 누굴 떠올려라? 강태공을 떠올리세요. 네. 알고 보니까 낚싯바늘이 어떻게 돼 있었다 그러죠? 낚싯바늘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것도 있어. 근데 강태공이 낚시했던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겼대요? 일자로 돼 있었다고 하죠? 일자로 돼 있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그럼 생선이 이거 잡을까? 못 잡겠죠. 이거 이렇게 잡더라도 빠져나가겠죠.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겨야지 생선 입이 걸리잖아요. 자, 근데 강태공은 어떻게 낚시했다고? 이런 일자 낚싯바늘로 낚시했다고. 왜 그랬을까? 그 물고기를 낚을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누군가 자기를 핑미 해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요? 뭔지 알겠어요? 물고기는 못 잡았다고 하죠. 자, 보세요. 자, 선생님 봐봐. 그런데 어린 왕이 즉위했어요. 그리고 성왕의 삼촌,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공단이 대신 정치했다 그랬죠. 자, 이 주공단은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봐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임금이 어려요. 근데 임금 대신에 정치하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 그래요? 능력이 뛰어난 그 삼촌이 왕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죠. 그쵸? 자기 능력이나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주공단은 그렇게 했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공단은 동양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아요. 보통은 어린 조카나 누구나 왕자리는 탐나잖아요. 그 왕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차지하지 않고 정치를 잘 하다가 10년 후에 그 다 큰 그 자기 어린 조카에게 왕자리를 고스란히 물려주고 자기는 노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여생을 마쳐요. 그래서 이 주공단을 현명한 그리고 성인으로 되게 추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공단이 섭정하는 걸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공단의 형, 그러니까 히발의 동생이면서 주공단의 형, 그리고 그 주공단의 또 다른 동생들, 그 동생들 셋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주공단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주공단이 이걸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주공단은 정치를 잘했고 성왕에게 잘 임금자리를 돌려줬다. 자, 이후에 주나라가 200년 동안 잘 이제 풀려 나가요. 잘 풀려 나가는데 자, 문제는 이제 주나라 10대 왕 여왕이라는 임금이 등장해요. 여왕. 여는 여자 할 때 여가 아니에요. 여자 자체에 사납다, 좀 이렇게 좀 멍청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 이름 자체가 여왕이라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봐봐. 정치를 잘 못했어요. 정치 잘 못하고 멍청한 사람들 주변에 너희 끼리끼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보통 놀죠. 멍청한 사람들 어때요? 멍청한 사람들끼리. 근데 이 사람이 왕인이다 보니까 멍청했는데 그 멍청한 사람들이 주변에 꼬였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 못했어요. 봐봐, 흔히 봐봐. 자, 그랬는데 여왕이 정치를 못하니까 당시에 그 소공이라는 사람과 주공이라는 사람이 여왕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자, 봐봐. 봐봐, 봐봐. 임금이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자, 나라에 임금이 없는 상태예요. 주공과 소공이 공동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자, 공동으로 통치해. 화합하다. 평화할 때 화자거든요. 공동으로 통치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화. 여기다 쓰면 되겠다, 여기다. 공화.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대통령 아들이 또 대통령 해요? 큰일 나죠? 그쵸? 자,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어땠어요? 세종대왕 아들이 문종으로 즉위했죠?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왕자리가.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죠? 국민들이 선출하잖아. 그쵸? 그걸 무슨, 뭐라고 부르죠? 주의. 주의, 동.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공화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어. 임금이 아니라 백성들, 국민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거잖아, 이 나라는. 그쵸? 그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 선출된 사람들이죠? 자, 그 말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여왕이 쫓겨나고 몇 년, 13년 동안 나라에 임금이 없었어요. 자, 이거를 공화. 근데 봐봐. 나라에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는 정치가 잘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요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금이 쫓겨나고 나서 선왕이라는 왕이 즉위하는데 자, 다시 아까 예전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라 때 궁궐에 용이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 용이 침을 흘렸고 침을 보관했다 그랬죠. 자,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 400년. 상나라 주왕이 또 달기를 끼고 놀다가 망했죠. 그리고 또 200년이 지났어요. 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자, 이 주나라 궁궐에 그 상자가 계속 보관되어 가지고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임금이 쫓겨나고 정치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저 상자를 열어보면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상자를 열었어요. 자, 열었더니 뭐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면서 그 상자 안에서 그 용의 침이 끝도 없이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나라 궁궐을 다 덮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당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저 지저분한 침을 없애려면 더러운 거는 뭘로 무찔러야 돼요? 더러운 걸로 무찔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옛날 얘기인데 선생님 봐봐. 예전 사람들은 뭘 더럽다고 생각했냐면 돼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죠. 이제 너희들 나이 좀 먹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뭐에 걸려요? 마법에 걸리죠. 그쵸? 그거를 예전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죠. 여자들을 그날이 된 여자들을 다 모아서 홀딱 베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야, 더러운 건 어떻게? 더러운 거로 무찌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용의 더러운 침들 있죠? 그 더러운 침들이 거품이 돼서 사라지고 그 거품 중에서 일부가 뭔가 하나 어떤 생명체가 뿅 하고 튀어났어요. 그 사기 기록에 의하면 이게 검은 도마뱀이었다 그래. 왜요? 그 침 속에서 검은 도마뱀이 하나 나온 거예요. 어떤 번역에서는 검은 자라라고도 해요. 자, 근데 그 검은 도마뱀 자라는 이제 잡아서 없애야겠지. 자, 그래서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검은 도마뱀을 쫓아갔어요. 근데 걔가 빨랐단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막 도망 다니다가 자, 이게 궁궐에 있었던 7살짜리 여자아이 몸. 자, 자, 이 몸을 보더니 남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도마뱀이 글로 쏙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종적을 감췄어요. 예?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뱀이 없어졌네?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찾을 길이 없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 7살 소녀가 이제 17살이 됐죠?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남몰래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 궁궐에서 기를 수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를 기를 수가 없죠. 왕의 아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너희 그 요람이라고 알아요? 아이 재우는 그 포대기 같은 일종의 바구니? 그 요람에다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버렸어요. 그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요람이 강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어디 그 무태, 그 흙에 이렇게 딱 멈춰 섰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활과 화살을 파던 노부부가 그 요람을 보고는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그쵸 데려와서 기르게 됐어요. 자, 그리고는 그 아이를 기르는데 아까 그 노부부는 활과 화살을 장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삼뽕나무란 나무가 있어요. 삼뽕나무 활로 만든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 전통이라고 하는데 화살통을 만드는 사람이 주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이런 예언이 주나라 수도에서 막 돌아다녀요. 자, 그래서 당시 주나라 왕이었던 선왕이 삼뽕나무로 활을 만드는 사람과 삼뽕나무 화살통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여자아이를 기르던 두 부부가 그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 포라는 땅으로 도망쳐요. 포라는 땅으로 도망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쫓기고 있으니까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이 여자아이를 또 왜요? 그 포라는 땅에 있던 부자한테 팔아요. 대리가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그 포라는 땅에 사는 부자 밑에서 크게 되는데 자, 그 포라는 땅에서 자란 여자아이 이름이 포사예요. 자, 포사예요. 선생님 봐봐. 포사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예뻐요. 장원영, 카리나 네. 합쳐놓은 중국 역사상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미녀로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없으면 자, 예쁜 여자들은
그 예쁜 외모 감출 수가 있어요? 감추기 쉽지 않죠? 어떻게든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 포사가 점점 그 포땅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예쁜 여자들은 남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당시 선왕의 아들이었던 유왕이 자, 포사를 찾아와서 봤어요. 보는 순간 너무 귀엽다. 아니, 숨이 멎을 뻔했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포사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꽁냥꽁냥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선생님 봐봐. 근데 포사는 너 예쁜 여자들의 특징, 어? 잘 웃지? 몰랐어. 자, 말해. 자, 여자가 제일 예쁠 때 언제예요? 웃을 때가 제일 예쁘단 말이에요. 자, 근데 포사는 웃지를 않았어. 남자 마음이 어땠을까? 애가 닳죠. 네. 아니, 아저씨. 어떻게 하면 저 포사가 웃을까? 자, 유황은 고민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웃지 않는 거예요. 온갖 행동을 해도 웃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온갖 금은보화랑 모든 걸 갖다 줘도 웃지 않으니까 유황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자, 너희 비단이라는 직물 들어봤죠? 실크, 싸요, 비싸요? 비싸단 말이에요. 자, 이 비단을 어느 날 그 궁궐에 사는 궁녀들이 잘못하고다가 찍 하고 찢었어요. 그러지 못했어. 자, 비단 찢는 소리가 나는 순간 포사가 이걸 듣고 피식 웃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유황이 이걸 보고는 꽂힌 거예요. 왕실 창고에 있는 비단이란 비단은 죄다 포사 앞에서 죽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포사가 웃는 걸 보고 유황은 기뻐했다 그래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단을 찢어도 또 웃질 않아요. 실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너희 지금 저 멀리 있는 엄마나 아빠랑 연락하려면 뭐 하면 돼요? 문자하거나 전화하면 되죠? 카톡하거나. 근데 이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이 시대 때는 저 멀리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수도까지 알릴 때 낮에는 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꽃으로 이제 빛을 보게 해가지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봉화라고 부른다고. 자, 중요한 일 있으면은 뭐 했다고요? 봉화를 올렸다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꽃, 빛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일정 거리마다 봉수대를 만들어서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봐봐. 자, 근데 이거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처럼 빠르지도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 특히 외부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웬만하면 잘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주나라 서쪽에 유웅이라고 불리는 이민족이 살았어요. 자, 남쪽에는 만, 유. 동쪽에는 이, 이. 북쪽에는 적, 서융, 북적, 남만, 동이, 남만. 남만, 남. 자,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중심이야. 중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중화. 아, 그쵸.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우월하고 뛰어난데, 저 동서남북에 있는 저 우리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들로 봤단 말이에요. 자,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융이라고 불렀다고. 자, 융족이 자주 주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동화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 주변을 수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봐봐. 이 어느 날 봉화를 누가 잘못 올렸어요. 자, 봉화가 잘못 올리게 되면 굉장히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쵸? 자, 자, 이게 지금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들이 한번 몰려온다는 거는 원래 수비 지역을 이탈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군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식량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여러 가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올라온 정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제후들의 군대가 주나라 수도로 다급히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물도 자, 허탈해하는 군사들 자, 그리고 봉화를 허둥지둥 끌려는 그 봉수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포사가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진짜 쌍년이죠. 네? 자, 이래서 이 포사가 이렇게 선생님 봐봐. 그래서 유황이 이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시켜서 잘못된 봉화를 막 올렸다 껐다 하게끔 해. 그치. 양치기 소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믿었다가 나중에 맞지 않죠. 자, 점점 이 주나라에서 봉화 올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후들이 믿지를 진짜야? 않아요. 자, 그래서 군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때 유황과 포사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어요. 유황은 원래 자기 뒤를 이을 태자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을 원래 태자를 두고 있었는데, 그 태자를 끌어내리고 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태자로 올렸단 말이에요. 원래 부인이 어땠을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봐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서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자, 자기 아들이 끌어져 내린 그 부인이 융족에게 연락을 해요. 이게 우리 주말한데 우리 지금 엉망이니까 공격해. 거짓말. 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융족이, 한번 봐봐. 융족이 주나라 수도 호경을 함락을 해요. 자, 이때 선생님 봐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융족은 개 같은 융족이죠. 그래서 견자 써요. 개견자. 무슨 융? 견융의 침입으로 저는 선생님 봐봐.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요 시기를 서주시기라고 하고 견융의 침입으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다음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동주시기라고 해요. 근데 동주시기에 주나라 왕실은 수도를 뺏겼죠. 그리고 동쪽으로 쫓겨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나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오히려 견융의 침입은 누가 물리치냐면은 주나라가 임명했던 제후들 있죠.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앞으로 나올 여러 제후국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견융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 제후국들이 오히려 힘이 더 센 시대가 오게 돼요. 요 시대를 동주시기라고는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네.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춘추가 그거 책 이름이에요, 책.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춘추 소